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검사 수가 적은 주말에도 많은 환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조짐입니다. 코로나19 치료가 끝난 뒤에도 앓는 후유증, 정부가 이른바 롱 코비드라고 불리는 코로나19 후유증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달 말부터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승겸 후보자와 함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대상이었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대 국회가 한 달 넘게 공백 상태입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원구성 막판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주 집무실에 입주합니다. 오늘부터 2층 주 집무실과 5층 임시 집무실을 번갈아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청사 지하 1층 구내식당도 공사가 완료돼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일본에선 주말 동안 사상 최대 규모의 통신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3,900만 명이나 되는 가입자가 이틀 동안이나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코펜하겐의 한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사망자가 여러 명 발생하고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습니다. 사건 직후 22세 덴마크 남성인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테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 조사국이 미국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하며 경기가 호전됐다 다시 침체되는 이른바 더블딥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강원도 철원 접경 지역에서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하천에서 굴착기로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내일부터 세종을 뺀 나머지 지방권의 투기 규제 지역이 전격 해제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 등 6개 시 군구가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며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 지역에서 풀립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 가운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비워두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82.4%로 5가구 가운데 1가구는 입주하지 못한 셈입니다.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져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존해주는 상병수당 제도 시범 사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